(14번째) 강의는 ESG 금융과 투자의 이해입니다. ESG 인베스트먼트, ESG 인베스팅이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ESG가 원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CSR, 그 다음에 지속가능 경영과 많이 이렇게 섞여 있지만 실제 유럽과 미국에서는 ESG는 금융과 투자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 그대로 업계 용어이고요. 지속가능 경영, 그 다음에 CSR 또는 뭐 Sustainability라고 하는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로 이제 일반 기업의 기업 경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질적으로 ESG가 많이 사용되는 이 투자, 금융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ESG 투자는 투자자가 ESG를 기준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즉 우리가 어떤 회사에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종목을 구성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또 재무적 수익을 얻으며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투자 방식이다라고 많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평가를 통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즉 ESG 리스크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속 가능 경영의 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 한 장으로서 ESG 인베스트먼트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투자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 대상인 기업이 있는 거고, 그리고 ESG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ESG, 즉 환경과 사회적 리스크에 잘 대응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신념, 책임의식이 있는 거죠. 책임의식은 뭡니까? 우리가 뭐 제도적으로는 보면 UNPRI에 가입되어 있는 곳들은 어떤 UNPRI 회원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다도 우리 투자가 사회 환경적으로 나은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좋은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철학과 투자 신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신념, 기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ESG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민주당 쪽은 ESG에 대한 투자나 또는 기업 운영을 되게 찬성하는 쪽이라고 하면 공화당 쪽은 무슨 소리냐, 기업은 이윤축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ESG가 진짜가 아니다, 뭐 이제 워싱인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좀 ESG를 투자를 반박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기대와 신념과 책임을 가지고 투자자가 ESG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직접적인 가치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10년, 20년을 투자해야 되는 연기금이라든지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ESG와 관련되지 않은 쪽보다는 ESG와 관련된 쪽이 손해를 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투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간접 가치도 있죠. 간접 가치는 우리가 그렇게 ESG에 투자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요 투자보다는 좀 이익 중심의 투자보다는 약간 좀은 다소 이익 실현이 낮을 수 있지만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고 또는 우리 투자자의 투자기관의 평판, 투자자 또는 저 투자사 같은 경우는 정말 돈만 밝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투자자 또 저 투자기관 또는 저 투자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환경과 사회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네 라고 하는 평판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회사가 ESG를 잘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평가사들이 뭐 A등급이다, B등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평가사들이 기업에 대해서 ESG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ESG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평가사들이나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ESG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ESG에 대한 경영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요. 비즈니스 가치 사슬의 환경과 사회 문제 개선을 하고 그 성과를 보고를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상품 서비스를 개발해야지 또 성과가 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투자된 것들을 받아서 또 우리 환경과 사회에 대한 리스크 개선도 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내고 이런 또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순환 구조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기업과 평가사가 ESG 이 투자에서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ESG의 투자의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ESG 투자가 2006년에 UNPRI부터 생기기도 했지만, 물론 그게 이제 글로벌하게는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19세기 또는 20세기 초부터 종교기금 형태의 그런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를 반대하거나 술이나 도박, 담배를 그런 것들을 반대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종교기금, 즉 교회나 성당에서 운영하는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금들을 또 투자를 해야 하고 예금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산업에 투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것이 쭉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이어져 오다가 실제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하는 쪽으로 확대된 것이 1970년대, 60년대, 즉 베트남 전쟁. 그래서 제가 이제 지속 가능 경영 ESG 역사를 얘기할 때 60년대, 70년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때가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 경영의 어떤 면에서 보면 발화 시기다, 씨앗을 싹 트인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전쟁 또는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는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그래서 SRI라고 하는 사회책임 투자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이런 1970년대의 SRI, 사회책임 투자가 1990년대에 와서는 이걸 투자 상품화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KLD, 미국의 KLD RNA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좀 좋은 신념을 가진 그런 상장 회사들의 주식들을 종목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MSCI의 KLD 400 소셜 인덱스 이런 것들이 구성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와서 이 ESG라는 용어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적도 원칙,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적도 원칙이라는 것이 또 생겼고요. 그 다음에 Who Cares Wins, 즉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이런 지속 가능 발전에 누가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UNPRI라고 하는 것이 또 생겼습니다. 즉 2000년대에 ESG에 대한 글로벌 투자 원칙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2010년대에 지속 가능 투자 또는 ESG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생긴 거죠. 2000년대에 원칙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이 2010년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ESG라는 표현도 있지만 SI, Sustainable Investment라고 해가지고 SI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EU의 또 NFRD라든지 TCFD라든지 SASB 같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ESG 투자를 위한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들이 또 2010년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는 ESG와 이제 제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ESG가 EU나 미국을 통해서 확산되고 ESG에 대한 텍소노미, 분류 체계에 대한 그 금융 투자에 대한 분류 체계인 EU 텍소노미가 2022년에 생기기도 하고, 또 미국의 증권위원회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이제는 제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ESG 투자의 역사적 맥락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ESG 투자에 있어서 2003년에 시작된 적도 원칙은 ESG 투자의 신호탄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2006년에 UNPRI가 있었지만 아마 2003년에 적도 원칙이 없었다라고 하면 UNPRI도 구체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03년에 IFC, 국제금융공사 중심으로 설립이 됐고요. 이 IFC는 UNPRI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USD 달러로 이상 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금융 자문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경우, 또는 5천만 달러 이상의 기업 대출에 대해서
위해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하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현재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적도 원칙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이 적도, 지구의 적도가 있잖아요. 이 적도 북반구에 있는 이 그 경제 선진국과 또 상대적으로 이제 적도의 하반구에 있는 제3세계가 있는데 이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즉 북반구에 있는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나 금융투자사들이 이 적도 하반구에 있는 그런 자연을 가진 이 제3세계를 개발할 때 마구잡이로 개발하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런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와 하반구의 경제적인 평등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해서 적도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10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의 환경과 사회 리스크를 검토해야 해서 ABC 등급을 매기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뭐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또는 실행 국가의 사회적인 기준이라든지 또는 이해관계자 그곳을 개발하는 실제로는 개발 프로젝트가 많으니까요. 그런 원시림이나 또는 자연환경을 개발할 때 과연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기본적인 원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곳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고충 처리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또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ESG가 뜨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부랴부랴 이제 그 적도 원칙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뭐 신한과 KB가 그리고 2021년에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과 농협이 이런 적도 원칙에 가입을 해서 이제는 뭐 기업들한테 투자하거나 또는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 환경과 사회적인 어떤 리스크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방식이 된 겁니다. 이렇게 2003년에 만들어진 적도 원칙의 모델이 그 이후에 2006년에 UNPRI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003년에 적도 원칙이 생기고 나서 2006년에 UNPRI가 생겼는데요. 뭐 UNPRI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2022년 EU의 텍소노미에서 SI, Sustainable Investment, 즉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2019년에 EU 집행위원회는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EU 그린딜을 발표합니다. EU 그린딜은 지속 가능한 유럽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와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와 계획을 중에 금융 투자를 어떤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린딜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뭐예요? 제도적으로 또는 세금적으로 어떤 기업들에 대한 좀 특혜라기보다는 보조나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2022년에 발표된 EU 텍소노미는 그런 2019년 발표된 EU 그린딜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산업과 경제 활동의 분류 기준 및 목록을 의미합니다. EU 텍소노미에 부합되지 않는 산업과 경제 활동은 앞으로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바로 금융 지원과 투자의 축소도 불가할 수 있다. 그리고 퇴출 대상이다. 라고는 대표적인 게 뭐 석탄 발전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EU 텍소노미에 6대 환경 목표가 있는데요. 뭐 기후 변화 완화, 기후 변화 적응, 그다음에 수자원과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순환 경제로서의 전환되느냐, 그리고 오염 방지 및 관리가 가능하냐,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이 가능하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EU 텍소노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6대 환경 목표, 지금 앞에 있는 6개의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을 달성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하나의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지 않아야 된다. 즉
A를 1번을 한다라고 해서 4번 또는 5번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그러니까 환경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인권을 망가뜨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기술 선별 기준. 즉, 뭐 원자력이 되냐, 뭐 석탄 가스는 어떻게 되냐, 이런 기준들이 또 텍소노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합을 할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EU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들이나 EU 국가의 연기금들은 이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도화가 되고 있다. ESG 투자라고 하는 것이 EU를 중심으로 제도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SG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는 GSIA라고 있습니다. GSIA는 글로벌 서스테너블 인베스트먼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 글로벌 세계의 지속 가능 투자에 대한 협회인 거죠. 여기서 7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영 관여 및 주주 행동 입니다. 그래서 ESG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경영진과 대화하고 주주 제안을 하고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가장 액티비티가 높은 거죠. 즉 액티브 투자라고 하는데 관여도가 높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임팩트 투자입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 문제 해결 등을 긍정적 가치에 중점을 하는 거죠. 임팩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익률보다는 정말 이 비즈니스와 이 기업이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데에 좀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뭐 리턴해오는 어떤 이익보다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사회 환경적 가치에 좀 중점을 두는 그런 것이 임팩트 투자고요. ESG 통합하는 건데 이것이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 것이죠.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 단계부터 재무 분석과 ESG 분석을 통합하겠다. 이게 이제 앞 시간에 얘기한 ISSB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기업이 사업 보고서를 낼 때 아예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ISSB에 따른 그런 성과를, 지속가능 경영의 성과 또는 리스크 대응 방법들을 통합해서 보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살펴봐서 통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가 포지티브 베스트 스크린인데, 이건 잘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하자는 거죠. 그래서 ESG 성과가 우수한 종목을 선별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한국 ESG 기준원의 평가에 따라서 KRX, 우리나라 한국거래소가 지속 ESG 평가가 높은 기업들 100개 리스트를 가지고 인덱스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지속 가능성 테마 투자죠. 이거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테마 투자 잘 아실 텐데요. 뭐 부동산의 주에다가, 건설주에다가 투자하겠다, 자동차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테마주인데, 친환경 기술, 또 신재생 에너지, 순환 경제 등과 같은 관련 테마,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이런 관련 테마에 투자하는 부분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규범 기반 스크리닝인데요. 규범 기반 스크리닝은 글로벌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뭐 UN 글로벌 컴팩트라든지 ISO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UN SDGs,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봐서 이 기업이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다. 이것은 뭐 주로 뭘 보겠어요? 지속가능 보고서 같은 걸 보는 거죠. 지속가능 보고서를 봐서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네거티브 베타적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문제 있는 기업들은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내는 석탄 산업과 관련된 광산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또 석탄을 주요 연료로 쓰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패시브 방식이라고 해서 통과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보다 더 관여도가 높은 경영 관여 주주 행동부터 지금 네거티브 베타 스크리닝까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2021년 기준으로서는 전 세계적인 ESG 관련된 투자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네거티브, 가장 쉬운 방법이죠. 문제가 있는 기업들, 뭐 신문이나 언론 또는 뭐 이런 곳에 저 기업 문제 있어라고 기사 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네거티브 방법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ESG에 대한 통합, ESG 평가를 통해서 통합하는 것이 한 32%,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사회나 주주총회 때 의견을 이렇게 내서 보다 더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게 만드는 그런 경영관여 주주행동이 18%, 규범 기반이 8%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과연 이런 진짜 그 ESG 글로벌 투자가 성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 많은 자료가 이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 22조 8천억 달러였던 이 ESG 관련 투자가 2020년에는 지금 35조 US 달러가 됐고요. 이것이 전체 자산 운용 총액의 한 3분의 1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에는 41조, 그리고 2025년에는 5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 ESG에 대한 자산 투자 중에 미국과 EU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EU가 조금 높았는데요. 지금은 미국이 EU를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글로벌 ESG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느냐? 신재생 에너지가 제일 많은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순환 경제, 그리고 또 중요한 이 식량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지속가능 농업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글로벌 ESG를 주로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대표적인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블랙락 같은 경우에 현재 2021년 기준으로 26개의 ESG E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향후에는 15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7,500억 우리 그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해서 지속가능 금융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ESG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 즉, 기관 투자자들이 골드만삭스에게 투자를 하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 정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2020년까지 유엔의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2천억 USD 달러를 지금 펀드를 조성했는데, 이걸 2030년에는 굉장히 넓혀서 2.5조 달러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ESG 자산관리 전략 플랫폼 IIP라고 하는데, 이것을 개발해서 현재 한 8억 달러 정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표적으로 MSCI라고 하는 모건 스탠리의 ESG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슈로더 같은 경우에도 임팩트 IQ라는 것을 개발해서 ESG 요인과 결과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즉 ESG로 구성된 이 자산, 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잘 운용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 투자 고객들한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ESG 금융 규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 나온 한국 ESG 금융백서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금융백서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786.9조 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국내 금융기관의 관련 금융의 총액이 한 786.9, 즉 787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전체 금융의 한 12%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대비해서 한 265%, 2.5배 정도가 성장을 한 거고요. 최근 5년간 연평균 한 40%, 39% 정도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대출이 43%, 투자가 34%, 채권이 12%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일 많은 곳이 국민연금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한 150조 원, 그리고 국민연금이 130조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ESG 금융 운용은 글로벌하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아직은 좀 초보 단계다. 앞에서 살펴본 유럽과 미국의 ESG 금융은 대부분 다 이 탈탄소 경제, 즉 지금 현재의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순환 경제라든지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또는 식량 문제인 지속 가능한 농업 쪽에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쪽보다는 기존에 좀 주로 해왔던, 앞에서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아직 좀 우리나라는 이 본격적인 ESG 투자를 시작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아쉬운 점이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본격적으로 ESG 투자를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저의 바람입니다.
에큐온 캐피탈, 에큐온 저축은행의 마스코트 슈몽이와 함께 14번째 강의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그 ESG 투자와 금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ESG 투자라고 하면 이 투자자가 ESG에 대한 기대, 신념, 책임, PRI 회원일 수도 있죠. 그런 어떤 기대, 신념, 책임을 실현과 동시에 수익 창출도 하는 부분들이 바로 ESG 투자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투자자는 수익을 또 얻는 동시에 사회나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치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ESG 활동을 열심히 ESG 경영을 성과를 내므로 인해서 ESG에 대한 실행을 위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ESG 투자가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성과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이 ESG 정보 공개를 잘 해야지 되고요. 그것이 객관적인 ESG 성과 평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ESG 정보 공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의무 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하기 위한 투자 또는 거래를 위해서도 정보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SG 투자 방법론은 7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ESG에 있어서의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인 평가와 함께 ESG에 대한 평가도 통합하는 방식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직접 관여해서 지속가능 경영 잘하시오라고 하는 경영 관여도 그 다음에 있고, 규범 기반, 그 다음에 포지티브, 지속가능성 테마, 임팩트 투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ESG 통합 방식이 지속 상승이 예상된다. 그래서 ESG 정보 공개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이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되는데 점점 더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것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 ESG 통합 방식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ESG 투자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걸음마 단계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약 3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경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무지한 돈인데요. 이것이 2025년쯤 되면 50조 달러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 자산 투자의 한 40%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ESG 투자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순환경제, 지속가능 농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787조 원, 전체 12%인데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양도 적지만 내용적으로도 아직 이게 ESG 투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기존 금융 상품에 ESG를 일부 가미한 부분에 좀 머무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ESG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과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있어야 기업을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할 때 ESG가 이제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ESG 투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ESG 투자 금융에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